오늘은 지수 방정식 그리고 지수 부등식을 할 거야. 요거 하면 이제 지수 함수가 끝인데, 그러면 로그도 아마 한 두 번 정도 올릴 것 같아. 로그 함수하고 로그 방정식, 부등식 부분 이렇게 나눠서. 자, 이건 뭐 그렇게 아니 뭐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조심해야 될 건 있긴 한데, 일단 지수 방정식. 지수 방정식은 이제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게 지수 방정식이죠. 그래서 아이고야, 미안하다. 일단 밑을 갖게 하는 게 먼저지. 밑을 갖게 할 수 있으면 밑을 갖게 해야 되고, 밑을 갖게 할 수 없을 때는 뒤에서 이제 나오는 로그 방정식에 풀이를 해야 돼. 근데 아직 로그 방정식은 아니니까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만 여기서 나올 거야. 밑을 갖게 하면은 a의 fx 제곱과 a의 g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밑이 a로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바로 뭐 하면 되냐? 지수가 같다. fx 이꼴 gx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물론 이 방정식의 해중에 실근만을 우리가 해로 말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풀면 되고, 또 이제 앞에서 최대최소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ax 제곱이 또 여러 번 등장하는 경우가 있죠. ax 제곱이 여러 번. 그러면 ax 제곱을 치환한다 이거지. ax 제곱을 t로 치환. 그리고 치환할 때는 계속 얘기하지만 치환하면 언제나 지수로 오고뿐만 아니라 어떤 단원에서 우리가 치환을 하더라도 치환하면 변형, 치환하는 문자의 범위, 지수는 항상 양수니까. x의 범위가 따로 있다면, 이 x의 범위가 따로 주어지면 t의 범위도 그걸로 결정이 되니까 그때는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t는 항상 양수. 그러면 치환해가지고 이제 방정식 풀이를 했을 때 그 t 값이 양수인 것만 우리는 해로 택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의 형식인데, 이제 문제는 요 지수 방정식에서 밑이 있잖아요. 밑이 뭐 문제를 할 것도 아니고 좀 특이한 거는 이제 밑이 변수를 포함하고 있을 때, 밑이 변수를 포함하고 있을 때 fx의 gx 제곱 분이 hx fx의 hx 제곱. 위에 건 뭐 당연한 풀이니까 좀 특이하다면 이런 거. 자,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gx하고 hx는 같다. 물론 조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fx는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게 당연한데, 자, 이거 말고도 이제 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등호가 성립하기만 하면 그런 x는 우리가 다 해로 말할 수 있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당연히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밑이 같기 때문에. 근데 지수가 다르더라도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밑이 1일 때다. 그래서 이건 뭐 아무 때나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언제만 조심하면 돼? 밑에 x에 대한 식으로 주어질 때, 밑이 x에 대한 식으로 주어질 때, 위에서처럼 그냥 밑이 숫자로 주어질 땐 고민할 필요가 없죠. 밑이 x에 대한 숫자로 주어질 때, 아니 문자로 주어질 때, x에 대한 식으로 주어질 때 이렇게 헤매려고. 아유, 밥을 먹고 바로 하려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fx의 hx제곱이랑 gx의 hx제곱. 자, 이번에는 지수가 같은 거잖아요. 지수가 같으니까 당연히 등호가 성립하려면 밑이 같으면 되죠. 밑이 같으면 돼.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밑이 다르더라도 등호가 성립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 밑이 다르더라도 등호가 성립할 때가 있다. 밑은 다른데 등호가 성립한다. 그게 언제다? 지수가 0이 되면 되죠. 지수가 0이면 등호가 성립하죠. 그래서 이것도 놓치기 쉬운 조건이다. 얘는 뭐 떠올리는데 어렵지 않을 텐데, 이거 두 개가 떠올리면 어려우니까 이거 하나. 그래서 지수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는 이렇다. 밑을 갖게 해가지고 지수가 같다라고 풀던지, 아니면 치환해서 풀던지, 치환할 때는 변형 조심하고,
그 다음에 밑과 지수에 모두 x가 있는 경우는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신경 쓰는 거 그거 조심해서 문제 풀면 되겠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8의 x제곱, 8의 1-x제곱은 6의 두 실근이기 아니고 이거부터 해야겠다. 자, 16의 x제곱 빼기 2의 x제곱 더하기 3은 0의 모든 실근의 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16의 x제곱을 밑을 2로 바꾸면 자, 이거 우변으로 넘겨서 쓰면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밑이 같은 상태에서 지수가 같으면 동호가 성립한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 자, 인수분해하면 할 필요가 없네. 실근의 곱은 근각의수와의 관계. 자, 넘어갑시다. 45번 8의 x제곱 더하기 8의 1 빼기 x제곱은 6인데 8의 x제곱 더하기 8 나누기 8의 x제곱은 6. 자, 2의 3x제곱이라고 써도 되지만 그러면 치환해서 뭐 그렇다고 나을 게 없으니까 그냥 얘를 치환할게요. 오케이. t는 0보다 크다. 꼭 빼먹지 마시고요. t 더하기 t분의 8은 6 t 곱하면 자, 이렇게 돼서 t 빼기 4는 0. 항상 치환하면 원래대로 돌려놔야죠. t가 8의 x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쓸까요? 2 또는 4. 그래서 x는 3x가 1이니까 x는 3x가 2니까 자, 작은 것분의 큰 거, 해 작은 것분의 큰 거 3분의 1분의 3분의 2 하면 답은 2가 되겠죠. 참 여기서 나오는 해 중에 양수인의 0보다 큰 해만을 해로 택해야 돼. 음수가 나오면 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48번 하나 더 할까요? 최대치수에서 이거 비슷한 거 본 적 있죠? 자, 이 녀석을 통째로 치환하면 얘도 치환이 된다 그랬지? 자, 얘를 t로 치환합시다. 그러면 이 녀석은 얘를 제곱한 다음에 2 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게 또 하나가 치환했으니까 변형 t. 자, 이 녀석은 변형을 산술기하로 구한다고 했죠. 2루트 둘의 곱. 그래서 2. 치환의 방정식은 3의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t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데 이때 t의 범위가 2 이상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를 구할 때 2 이상인 해만 해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뭘까 이거? 10의 백인가? t 플러스 1은 3t 빼기 10 이거 맞나? 자, 그럼 t는 마이너스 2라고 3분의 10인데 마이너스 1은 안 된다. 그래서 t는 3분의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가 3분의 10인 거야?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3분의 10인 거죠. 그죠? 그럼 얘는 t 더하기 t분의 1이 또 치환해서 3의 x제곱을 그냥 k라고 할까? k 더하기 k분의 1이 3분의 10인 거죠. 그냥 대충 눈 떼주면 3하고 3분의 1 아닐까? 반대거나. 그죠? 양변에 3 곱해가지고 3k를 곱해가지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10k 플러스 3. 자, 이 다음에 푸는 건 할 수 있겠죠. k 구한 다음에 x 구하면 끝난다. 자, 이 녀석은 치환하면 얘도 치환이 되고 변역을 산술기하라고 한다. 변역을 산술기하라고 한다. 조심해야 돼. 50번 연립방정식이래요. 연립방정식. 네, 미지수가 2개고 식 2개니까 연립방정식 맞죠. 근데 이제 지수 형태인데 자, 이 녀석은 보면은 4 곱하기 2x제곱 그리고 뒤에 거는 3분의 1 곱하기 3의 y제곱은 11이라고 쓰고 자, 이 녀석은 2분의 1의 2x제곱 3 곱하기 3의 y제곱은 28이라고 쓰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2x제곱과 3의 y제곱 편의상 뭐 x, 대문자 x, 대문자 y로 치환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뭐 이 상태로 그냥 귀찮으면 해도 되고 뭐 치환해서 할게요. 자, 이 식에다가 8 곱해볼게요. 8 그러면 시시 뭐야 이거 좋지 않은 선택이네. 어이 귀찮아 죽겠네 이거. 위에다가 9 곱하나 밑에다가 8 곱하나 둘을 뺍시다.
음수 나오는 거 싫으니까 난 여기서 여기 볼게. 이렇게 되겠다. 7, 3이네. 따라서 y는 9. 참 숫자는 잘 맞춰준다네. 3은 y제곱이 9니까 y는 2. 그래서 y가 9였으니까 네, 여기다 넣을까? 그러면 4x 더하기 3이니까 11이 되려면 x는 2. 따라서 2x제곱이 2인 거니까 x는 1. 그냥 뭐 억지로 짜낸 방정식 같다. 짜낸 방정식. 자, 옆에 52번 볼게요. 자, 밑이 x야. 아까 뭐라 그랬냐? 밑이 x에 대한 식이네. 그죠? 자, 이러면 일단 밑이 같다. 지수가 같다. 당연한 거고. 근데 밑에 x가 있으니까, 즉 x에 대한 식이니까 신경 쓸 게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뭐 신경 써야 돼? 지수가 다르더라도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그게 언제냐? x가 1일 때다. x가 1일 때다. 옛날에는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했는데 만약에 여기가 0이 아니고 0 아닌 실수 이렇게 요즘에는 이게 몰라 선생님들이 골탕 먹이려고 늘리나.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도 가능할 때가 있죠. 마이너스 1일 때도. 그럼 얘 같네. 그죠? 마이너스 1 넣으면. 근데 뭐 이런 장난을 안 치겠지. 어쨌든 그래서 3과 1 제곱해서 더하면 10. 53번 더 하고 갈까요? 그러면 지수가 같아. 근데 밑이 이렇게 생겼어. 밑에 x가 있네. 그럼 일단 지수가 같으니까 밑이 같으면 된다가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밑이 다르더라도 등호가 성립할 수 있다. 언제? 지수가 0이 되면. 따라서 x는 2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놓치지 않는 거. 여기서도 이걸 놓치지 않는 거. 밑이 1일 때, 지수가 0일 때. 고등학교 때 이걸 뭐 맨날 까먹고 빼먹고 그래서 그냥 밑이 1일 때, 지수가 0일 때. 밑이 1일 때, 지수가 0일 때. 지수 방북 정식에서 밑이 1인 경우와 지수가 0인 경우에 그 특별한 풀이가 문제에 해당되지 않나 늘 의심하자. 이렇게 정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55번. 2의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제곱은 a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의 2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일단 생긴 것만 보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죠. 그럼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a는 0.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t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여기서 판별식을 쓰면 이제 문제에 낚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치환하는 순간 변형 t의 범위가 생기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 두 실근이라는 건 이 방정식이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건 맞는데 그냥 두 실근이 아니라 0보다 큰 두 실근을 가져야만 되죠. 이 범위 때문에 여기서 음의 실근 또는 0 또는 음의 실근이 나오면 그건 우리가 버리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실근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것이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그 고1 수상에서 근의 부호, 근의 부호 또는 근의 분리를 이용해서 풀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까? 뭐 그냥 제목상 근의 부호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근의 부호. 지금 문제에서 두 실근이 양수. 이런 조건이 있게 되면 우리가 세 가지를 쓸 수 있다는 거야. 첫 번째, 판별식의 0보다 크다.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지. 서로 다른. 두 번째, 합이 0보다 크다. 세 번째, 곱이 0보다 크다. 이 셋을 종합하면은 두 분이 양수가 되는 거죠. 판별식 쓰면 짝수 판별식 쓸까요? 마이너스 AC 0보다 크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고요. 두 근의 합은 4니까 따져볼 필요가 없죠. 항상 양수니까. 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인데 걔가 양수여야 되니까 A는 0보다 작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와 0 사이. 정수는 마이너스 하나, 둘, 셋 해서 3개지. 이걸 그러면 이제 근의 분리 아이디어로 푼다 이거야. 근의 분리. 근의 분리는 이제 이 녀석을 함수로 해석해서 A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해석했을 때. 자, 이것이 두 양의 실근을 가지려면 t축 그리고 y축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t축의 양의 부분, 그러니까 y축 오른쪽에서 t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만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그러면 이 그래프가 그려질 조건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이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0에서 양수여야 돼. 0에서, 그래서 여기다 0 넣으면 t가 0일 때 마이너스 a가 양수여야 돼. 그럼 일단 한 가지 조건을 찾았는데, 이 조건만으로 이런 그래프, 즉 y축 오른쪽에 두 개의 실근을 갖는, 두 개의 t축과의 교점을 갖는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말할 수가 있냐? 그럴 수는 없죠. 왜냐면 0일 때 양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면 말짱 꽝이고요. 또 0일 때 양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려지면 해가 없으니까 말짱 꽝이죠.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 두 번째, 두 번째는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1인데 축이 2야. 그럼 축이 2라는 얘기는 요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 거지, 얘는. 그죠? 축이 y축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1번, 2번만으로 우리가 이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할 수 있냐? 할 수 있냐? 할 수 없죠. 자, 축이 2라고 하고 0 넣었더니 지금 뭐야? 양수지. 0 넣었더니 양수 조건을 쓴 거지. 그럼 여기를 지나면서 축이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그래프가 안 나오죠. 여기서 교점 두 개가 나오네. 그래서 세 번째 해야 되는 건 판별식인 거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아까 작수 판별식을 쓰니까 a 더하기 3대 b가 양수.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래서 똑같은 두 개의 조건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근의 부호는 이제 두 근의 부호에 관한 얘기야. 예를 들어서 뭐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혹은 두 근의 부호가 반대.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두 근의 부호가 반대. 기억하나 모르겠네.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는 우리가 뭐만 확인하냐면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혹시 이 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 관련해서 정리가 잘 안 되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리된 부분을 보내주든지 할게.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는 곱만 확인하면 돼. 판별식과 합은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런데 근의 부호보다는 근의 분리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얘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뿐만 아니라 두 근이 k보다 크다. 혹은 두 근 사이에 k가 있다. 혹은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다. 한 근은 뭐보다 크고 한 근은 뭐보다 작다. 이런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이 녀석은 모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근에 대해서 이제 범위로 주어지는 조건들, 어디에 해가 있다라는 2차 방정식에서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그거를 2차 함수의 그래프로 생각해서 일단 좌표평면의 그래프로 표현한 다음에 그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한 조건을 한 개씩 찾아가는 거. 그래서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어 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찾아가는 건데, 그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세 가지가 이제 그 틀이 정해져 있죠. 첫 번째 고려할 것은 경계값. 경계값이라는 건 이제 문제에서 두 양의 실근이니까 결국 근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0이라고 하는 경계에서의 함수값. 문제에 주어진 범위의 그 경계에 해당하는 함수값. 그래서 0일 때 함수값. 두 번째는 본 것처럼 축이고, 세 번째는 판별식. 그래서 이제 고1 수학상에서 이제 애들한테 이 부분을 수업할 때는 경촉판이라고 불러서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교과서에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대부분 교과서에. 그래서 근데 문제집에는 있어서 이걸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지금 학원에서도 쌤이 이 부분 수업을 안 했어요. 네. 시험에 한 학교도 안 나왔고 또.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수투에서도 이게 또 쓰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수투에서 미분 부분에서도 이것도 쓰여. 그렇지. 59번 한번 볼게요. 비슷한 형태. 이 얘를 치워낸다는 건 알겠지? 5x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x제곱은 t. 문제 좀 건방지게 할게. 변역은 2 이상일 거야. 산술기하로 나오니까. 자, 이 녀석은 t제곱 빼기 2일 거고 4t 더하기 k. 자,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k 마이너스 2.
사실 2차 함수를 잘 다루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 이런 걸 잘 다루면 나중에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수상이 그런 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단원인 것 같아요. 자, 이 녀석의 해가 일단 2 이상이고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래. 적어도 하나의 실근. 그러면 실근이 하나이거나 실근이 두 개이거나 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푸는 것보단 실근을 안 갖는 경우를 구한 다음에 그걸 이제 뒤집는 게 더 편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이 실근을 안 갖는다. 이 녀석이 실근 안 갖는다. 아이고, 이 녀석이 실근을 안 갖는다. 또 두 가지를 해야 되네. 에이, 귀찮아 정말. 자, 실근 안 갖을 때 해볼게요. 실근 안 갖는다. 그럼 얘가 실근을 안 갖는 건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두 가지 상황. 첫 번째는 이 녀석이 진짜로 실근을 안 갖는 경우. 즉 판별식이 0보다 뭐 할 때. 작을 때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그죠? 그러면 얘 실근이 없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이 방정식은 실근이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걔가 이 범위에 있는 실근이 아닌 거지. 그 실근이 2보다 작으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방정식에서 2 이상의 근이 나와야 되는데 2보다 작은 근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라면 실근이 없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판별식이 0보다 작다니까 첫 번째 경우는 K는 6보다 크다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방금 요 녀석 범위 뒤집으면 되죠. K는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요 실근이 2보다 작다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거 하기 위해서 이제 근해 분리 아이디어로 떠올려야 돼. 저 녀석을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일단 판별식이 0 이상이라고 그랬으니 해는 있는 거거든. 근데 그 해가 2보다 작은 쪽에 존재해야 돼. 뭐 이런 식 혹은 뭐 이런 식. 그러려면 어때야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뭐야 이거 축이 알려져 있네. 축이 뭐야 지금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럼 우리가 고민할 게 줄어들었어. 축이 여기 있어 무조건.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그럼 해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거야. 2보다 작은 해만 가지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안 원하는 거죠. 2보다 큰 해를 가지니까. 우리는 실근을 안 갖길 바라고 그렇게 되려면 이 녀석이 실근이 있지만 2보다 작은 근을 가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경계값 2에서의 값을 확인해 보면 되죠. 자, t가 2일 때 이 넣으면 얼마야? 4 더하기 8 더하기 k 빼기 2네, 그치? 자, 2일 때의 값이 0보다 우리는 작은 근이어야 되니까 0보다 크면 되게. k는 10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k는 6보다 크다니까 이걸 합치면 얘하고 얘를 합치면 결국 k는 마이너스 10보다 크다가 돼. 근데 이거는 실근이 없을 조건을 구한 거고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 그랬으니까 이걸 뒤집어서 k는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k의 최대값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내가 이제 그 처음에 요걸 못 봐가지고 실근을 안 가질 조건을 구한 다음에 뒤집었는데 사실 이 녀석은 그냥 실근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걸 바로 구해도 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왜냐면 얘가 그 축이 마이너스 2니까 이 녀석이 요 범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럼 뭐만 하면 돼? 2 넣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닌가? 그러면 2보다 큰 실근을 무조건 가지니까 2 넣으면 k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면 그냥 한 방에 나오네. 에이, 내가 이걸 못 봐가지고 괜히 둘로 나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한 가지 풀이가 더 있는데 얘도 보여줄게. 잘 봐라.
이거는 진짜 이 59번은 여러 번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봐. 여기서 K를 남기고 나머지를 넘겨 이렇게. 이렇게 완전 제곱 바꿀게.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해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하나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하나가. 그러면 그 해를 우리가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마이너스 2,6이라는 꼭지점을 갖고 위로 볼록한 함수 이 함수와 y는 k를 이렇게 찍는 거지. y는 k. 그랬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은 해가 있어야 돼.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해는 얘와 얘인데 얘는 다 2보다 작잖아요. 2보다 크거나 같은 해를 가지려면 이 y는 k가 어떻게 구워져야 돼? 이 밑에 어딘가 그려져야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2일 때의 값을 우리가 찾는 거죠. 2일 때의 값. 2 넣으면 아까 마이너스 10이었던가요? 그럼 그것보다 어디 있어야 돼? 이 k가. 작거나 같아야지만 2보다 큰 쪽에 이렇게 해들이 나오는 거죠. 이해합니까? 네. 그렇게 해서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0인 걸 이 방법으로도 알 수 있어. 네. 오늘 이게 너무 잘 알아듣게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세 가지 방법을 본 겁니다. 일단 반대의 경우를 구해서 뒤집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그냥 문제의 경우를 풀어낸 거. 세 번째는 이 식을 다르게 해석한 방법인데 여기서 원하는 풀이는 아마 2번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것도 다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57번도 하나 하고 갈게요. 우리가 앞에서 a 곱하기 pax b 곱하기 pax 플러스 2는요. 이 녀석이 두근 알파 베타 라고 해볼게요. 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치환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px제곱을 치환해서 a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 이렇게 놓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이 치환하면 결과적으로 2차 방정식인 건 맞죠. 그런데 여기서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평소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 하듯이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여기서 이 두근은 이 x값을 말하는 거죠. 이 x값. 즉 지수에 있는 x를 말하는 거지. 이 p의 x제곱이 알파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p의 x제곱이 알파고 p의 x제곱이 베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 t가 알파 베타가 되는 방정식이 아니죠. 그죠? 그죠? t가 여기서 t에다가 알파 넣고 t에다가 베타 넣는다고 해서 이 식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x에다가 그죠? 알파 베타 넣었을 때 성립하는 거라서 이 방정식 치환한 방정식의 두 근은 p의 알파와 p의 베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치환한 px제곱에 알파 베타를 넣어서 나오네. 얘가 두 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각에서의 관계가 이게 두 근의 합이 되는 거고요. 이게 두 근의 곱이 됩니다. 이거는 로그에서도 똑같은 경우가 나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두 근의 합이 3이라고 했는데 지금 2의 x제곱 치환해서 이렇게 말했을 때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면 얘와 얘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 보면 2 알파 플러스 베타고 문제에서 말하는 두 분의 합이라는 건 x값 말하는 거니까 얘가 3일 테니까 k는 8이 된다라고 풀어야 됩니다. 조심. 자, 넘어가서 지수 부등식 해봅시다. 지수 부등식.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영상만 올려주고 이거 풀이한 걸 안 보내줬었던가? 보내줬나? 자, 지수 부등식도 지수 방정식이랑 똑같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밑을 같게 하는 겁니다. 밑을 같게. 자, 밑을 같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물론 같게 할 수 있을 때 같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결과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두 가지.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내려오는데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죠.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그 이유는 앞에서 지수 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크다 할 때는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x값이 클 때 그 지수 함수의 값도 커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밑이 1보다 크면은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는 지수도 fx가 gx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부동호 방향 그대로 해서 나오는 거고, 얘가 감소함수가 되면은 이랬을 때 아이고 지수가 큰 놈, 지수가 더 큰데 실제로 지수 함수의 값, 그러니까 이 지수 전체의 값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밑이 1보다 작을 때에는 결과 얘가 더 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버벅대. 지수가 내려오면 부동방이 반대가 된다. 이게 이제 방정식이랑 차이점이고요. 또 ax제곱이 역시 여러 번 등장하면 ax제곱을 t로 치환한다. 치환할 때 조심할 거 언제나 변형 t는 0보다 크다. 네,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만 지수부등식을 풀 수 있다 라는 거.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바로 60번 10분의 1에 100분의 1에 아유 밑을 갖게 할 수 있네. 그럼 10분의 1에 x 뭐예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나. 10분의 1에 이렇게 된다. 앞에 저 문제 풀다가 시간이 금방 간다. 뭐야 이거? 자, 이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죠. 지수가 내려오는데 딴 생각하면 이렇게 틀린단 말이야. x는 이보다 작다. 밑을 갖게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끝이죠. 나머지는 풀어보세요. 66번. 자,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 구하라 그랬어요. 이 x제곱을 t로 치환하라 그랬지. 자, 그때 치환할 때는 항상 0보다 크다라고 쓰시고, 자, 요거는 그럼 2t제곱 마이너스 17t 플러스 8 1, 2에 8, 1에 빼기 2t 빼기 8 2t 빼기 1 잡고 나갔다. 2분의 1부터 8까지. 자, 요거랑 요 녀석 t가 0보다 크다랑 교집합을 해야 돼요. 교집합. 그런데 다행히 얘가 0보다 더 큰 범위니까 이 녀석은 그대로 해가 될 수 있죠. 자, 치환했으니까 돌려놓자. 며칠보다 더 큰 거니까 지수가 내려오는데 부동호 방향 그대로. 자, 그럼 5개 되겠네. 자, 69번 좀 볼까요? 밑에 미지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우린 지수부등식을 풀려면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야 되는데 크다 작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 푸는 거죠. x가 1보다 클 때. 자, x가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내려오는데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 넘겨서 x 빼기 2x 넘겨서 마이너스 15는 0보다 작다. x 빼기 5 x 더하기 0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그런데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와 얘의 교집합.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x가 0하고 1 사이. 자, 이러면 지수가 내려오는데 부동 방향이 바뀌겠죠. 그러면 아까랑은 결과가 다른 이런 게 나오겠지. 그러면 얘하고 얘의 교집합은 없네요 지금. 그래서 우선 해가 나오지 않는다. 자, 세 번째인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x가 1일 때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 1이 아니란 말이 없으니까, 그치? 그러면 x가 1일 때는 성립할 수가 없죠. 좌변 1이고 우변 1이니까. 근데 만약에 말이야 여기 등호가 있었다면 x가 1일 때도 성립하겠죠, 그죠? 예, 선생님들이 이런 걸로 골탕 먹이는 스타일이시면 이런 것도 낼 수 있다. x가 1이 아니란 말이 없기 때문에 1일 때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쓸데가 없어. 그래서 이 범위에 있는 애는 1부터 5까지니까 두레차는 3번. 다음 지수부등식 항상 성립할 조건. 자, 여기서도 아까 그 변역을 신경 써야 되는데요. 2x제곱 t로 치환하면 자, 이것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녀석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 말은 다른 말이죠. x가 모든 실수일 때 t는 0보다 큰 거니까 요 부등식은 모든 양수일 때 성립해야 돼요. 모든 양수일 때. 그죠? 모든 양의 실수에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한 가지만 할까? 함수로 생각해야죠. 함수로. 자, t제곱 빼기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k. 그래서 꼭지점을 일단 찾아보면요. t축, y축, 1이축. 자, 이거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 이렇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0보다 큰 범위에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늘. 그렇다는 얘기는 이 녀석의 그래프가 항상 t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 그래프가 이러면 안 되고 최소한 이거 혹은 그거보다 위에여야 돼. 이거보다 위에 올라가야 돼. 이거보다 위에 올라가야 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생각해내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변역이 생긴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 변역이 생긴다. 지수 방정식에서도 그리고 지수 부등식에서도. 73번은 조금 더 성가시겠는데 해보십시오. 자, 활용. 한 마리의 박테리아가 X시간 후에 AX제곱 마리로 증식된대요. 이때 20마리였던 건 박테리아가 3시간 후에 540마리가 되었을 때 2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4860마리가 되는 건 몇 시간 후냐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 마리가 X시간 후에 AX제곱이 됐어. 그럼 20마리가 3시간 후에는 A의 3제곱 곱하기 20마리가 되겠죠. 한 마리당 A의 3제곱이 되는 거니까 20마리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게 540마리다. 그럼 A 3제곱은 27. 따라서 만족하는 A는 실수 중에는 3뿐이다. 그러면 20마리가 4860마리가 되려면 X시간 후에는 20 곱하기 AX제곱 3X제곱이라고 했죠. 그게 4860이 되는 거죠. 20으로 나누면 243. 따라서 X는 5시간 후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나는 여기까지. 지수 부등식을 너무 순식간에 해버렸네.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까지 했고 로그 함수하고 로그 방부등식이 이제 남았다. 네. 다음 거는 이제 그 승현 숙제하는 거 봐가지고 올려줄게요. 여기까지 끝.